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챗GPT랑 토론을 하면서 AI를 배우는 것보다 자기 전문 분야의 역량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AI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정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AI를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영상을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름하여 직장인 클로드 사용법 A to Z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하게 될 것은 기획안을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그 기획안을 토대로 발표 자료를 만들고, 랜딩 페이지의 경우에는 초안까지만, 기능 구현까지는 아니고 그냥 프로토타입 정도의 시안, 레이아웃 구성 정도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간이 더 나면 챗GPT를 활용해서 홍보 포스터를 만드는 방법까지 추가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클로드 유료 버전을 쓸 거예요. 사실 무료 버전으로 있어서는 AI를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GPT든 클로드든 제미나이든 일할 때 쓰기 위해서는 유료 버전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간략하게 PPT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AI, 클로드를 사용을 해서 만든 겁니다. 일단 클로드로 시연을 하기 전에 프롬프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롬프트라고 해서 별게 없고 그냥 단순하게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공식 같은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세 단계로 나눠놨잖아요. SDS라고. 클로드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제가 따로 만든 게 아니라요. 결과적으로 set 스테이지, 어떤 배경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고 어떤 거를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할지를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형식이나 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칙을 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질문하는 방법, 프롬프트 3단 구조만 알고 계시면 AI 활용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 무엇이냐? 2026년 경상북도 홍보 영상 공모전에 관한 기획안을 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중책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입한테 너무나도 어려운 중책을 맡겨줬는데, 큰 틀에서 지금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해진 게 있죠. 이 정보를 가지고 바로 기획안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직접 클로드 채팅창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히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건데 한번 클로드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프롬프트 3단 구조가 뭐라고 했죠? set stage, 그리고 define task, 그리고 specific rules. 사실 이 부분은 채팅창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래도 시연을 하는 거니까 좀 자세히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PPT에 썼던 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갖고 올게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상황일까요? set stage 상황 설명이잖아요. 이렇게 해보죠. 나는 뭐 경상북도에서 일하는 3개월 차 공무원인데 나에게 경상북도 도민 대상 홍보 영상 공모전을 기획하라는 지시가 나왔어. 그 다음에 define task,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상부에 보고할 공모전 기획 양식을 독스 파일로 만들어줘. 그렇게 해주고요. 이제 specific rules는 규칙이죠. 규칙. 어떤 식으로 보고 기획안 문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를 적어줘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만들어줘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지우고, 이제 지우고. 사실 이렇게 하면 너무 부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3개월차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본인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잘 만들어 둔 것을 참고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레퍼런스죠. 그래서 주로 공모전 안내가 많이 올라오는 요즘 것들이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위에 공모전이 있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레퍼런스로 쓸 만한 것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약간 공공기관에서 만들었던 것들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2026 충청북도 60초 영상 공모전이라고 뭔가 저희랑 상당히 흡사한 레퍼런스를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거를 잘 이용을 하면 돼요. 자, 보시면은 밑에 보면 아마 공문 형태의 파일이 있을 겁니다. 네, 역시나 있죠. 그러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면 돼요. 다운로드를 하고, 자, 한번 볼게요.
네, 깔끔하게 만든 것 같은데 공모전 개요를 정해놨고 응모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어줬죠. 출품 규격이라든지 상품 유의사 등등을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신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그냥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레퍼런스로. 그랬을 때는 확실히 아직까지 클로드는 그래도 PDF를 좀 더 잘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PDF로 저장하기를 만들어 줍니다. 저장하고 다시 클로드로 가서 여기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내가 첨부한 파일의 양식을 참고해, 내용은 참고하지 말고 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올린 PDF를 이렇게 끌어다 당겨줘요. 그러면 얘가 아마 초안 기획안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쓰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AI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 독스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코드 블록으로 감싸서 만들어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와,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줄지. 배점까지. 일단 추진, 이거 그냥 이거 보겠습니다. 그러면 추진 목적, 도민이 직접 제작 참여하는 홍보 영상을 통해 관광 문화 정책 자원을 창의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한다. 다음에 SNS 등 온라인 채널 활용 홍보로 도정 인지도 및 대외 이미지 제고 등등. 여기서 이제 AI의 문제점이 드러나죠. 추진 근거가 너무 부실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추진 근거가 너무 빈약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줘 라고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기서 바로 개인 역량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또 문서를 잘 작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막히게 되잖아요. 어떻게 쳐야 될지. 그래서 본인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좀 빈약해. 레퍼런스 문서를 참고해서 어떻게 추진 근거를 작성하면 좋을지 나에게 꿀팁을 줘 라고 칠게요. 그래서 추진공원은 왜 우리 부서가 무슨 권한과 돈으로 이걸 하는가를 결재권자에게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하죠. 이런 부분은 근데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AI가 말도 안 되는 근거를 진짜인 마냥 거짓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팩트 체크는 꼭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 좀 더 살이 붙었죠. 사실 원래는 좀 더 계속 클로드와 저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스킵을 하고 독스 파일로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가 만든 걸 독스 파일로 뽑아줘 라고요. 벌써 클로드가 작업을 다 완료를 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이 정도면 그럴싸하지 않나요? 엄청 잘 만든 건 아니겠지만 본문으로 쓰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세세하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당연히 다듬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한번 볼게요. 추진 목적 잘 들어갔고 근거도 잘 넣어줬고 공모명 이게 약간 좀 아쉽네요. 너무 뻔한 것 같은데 이런 걸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해주면 좋겠죠. 내용이 너무 후킹이 약하다. 좀 메모해놓고 쭉쭉 내려가는 겁니다. 심사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넣어줬어요. 창의성, 독창성, 흥미, 재치, 대중성 등등 시상 내역, 규모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정해진 대로 해야 되겠죠. 예산한 대로 됐고 뭐 등등 이 정도면 충분히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1차로 만들어준 거를 토대로 계속 다듬어 나가면 공문서를 작업을 하는 것은 게임 끝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포스터를 만드는 건데 이 포스터를 만드는 거는 사실 클로드에서는 할 수 없는 작업이에요. 챗GPT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만든 공문서를 토대로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발표 자료 형식, 이제 PT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꿀팁을 전수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PPT 양식을 또 저희가 찾아봐야 되겠죠. 왜냐면 저희는 PPT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금 이 PT를 누구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공무원 상사분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좋아할 만한 PPT 디자인을 통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구글에다가 그냥 공공기관 발표 자료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공기관만이 좋아할 만한 그런 PPT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뭔가 조금 아쉬워요. 공공기관에서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죠. 진짜 여기서 꿀팁 하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핀터레스트에 공공기관 PPT 디자인을 치는 것도 좋지만 공공기관은 기관에서 정해둔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공식 같은 게.
그래서 그걸 보고 AI한테 학습을 시키게 하면 너무나도 좋거든요. KRDS라는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들어볼게요. 모두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경험이라고 해서 국민 누구나 디지털 정부 서비스 경험을 쉽게 누릴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 두었다는 거죠. 여기서 디자인 스타일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디자인 스타일 소개 아주 자세하게 나왔죠. 색상도 그렇고 저희는 이거를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씩 쭉 다 긁어요. 이렇게 쭉 다 긁어요. 긁고 너가 만든 공문서 기획안을 바탕으로 PT 발표 자료를 만들 거야. 15장 정도로 만들어줘. 그리고 디자인 스타일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서 너가 만들어. 그리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밑에 부분은 조금 더 다듬긴 해야 돼요. 그 부분은 또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조금은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단순하게 PPT한테 모든 거를 다 시키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좀 세부적인 기획안은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직접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KRDS 디자인 스타일에 맞게 프리텐다드 계열 타이포로 진행을 했고, 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박스 계열로 이렇게 해줬죠. 전체적으로 깔끔한 형식으로 진행을 해줬네요. 눈에 띄게 공공기관이 좋아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에서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분리를 해줬고 시간 일정까지 그리고 가격까지 이 정도면 그래도 저는 손색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손을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이게 누구나가 밑에 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좀 올린다든지, 뭐 이런 수작업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벌써 클로드 하나 갖다가 공문서 기획안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PPT까지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단축됐는지. 물론 제가 지금 스킵한 세부적으로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당장 보여드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혼자서 작업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시간 단축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랜딩 페이지 구상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클로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되느냐, 이번에는 다시 공문을 보고 해야 되겠죠. 이 공모전 추진 계획안.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참가 신청서라든지 이런 서식 부분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참가 신청서를 랜딩 페이지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거는 다시 원본, 저희가 맨 처음에 작업하기 전에 봤던 원본 레퍼런스를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충청도 거였죠. 네, 원본 레퍼런스는 보시면 서식이 있을 거예요. 있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고요. 너가 만들어 영상 공모전 기획안 독스 파일에는 참가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 빠져 있어. 내가 첨부한 이미지는 맨 처음에 레퍼런스로 삼았던 충청북도 홍보 영상 공모전의 참가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야. 이 부분을 참고해서 바로 사람들이 홈페이지 자체에서 참가 신청서를 낼 수 있게 랜딩 페이지를 기능 구현은 하지 말고 레이아웃이나 디자인 스타일을 참고할 수 있게 만들어. 나머지 기능 구현은 개발자에게 맡길 거니까 이렇게 하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클로드가 랜딩 페이지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동안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포스터는 챗GPT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챗GPT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작업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유료 계정으로 하셔야지 됩니다. 무료 계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안내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번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여기에다가 공모전 추진 계획안을 다시 넣습니다. 저희가 완성한 공모전 추진 계획안을 넣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2020 영상 공모전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줘. 자, 여기 보시면 공모 주제와 참가 대상 이렇게 하고
만들면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여기서 홍보 포스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또 GPT가 지 맘대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어떤 레퍼런스를 또 넣어주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어떤 걸 넣을 거냐? 그냥 이번에는 예시로 하는 거니까 충청북도에서 만든 거를 한번 예시로 해볼게요. 자, 이걸 이렇게 그냥 스크린샷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스타일로 하고 여기에도 이미지를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컨트롤 V로 아까 이미지를 캡처를 했잖아요. 컨트롤 C로. 그러면 그냥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붙여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 만들기 그리고 딸깍 클릭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프롬프트를 약간은 다듬었습니다. 프롬프트를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 때 똑같이 만들지는 말라고. 두 가지 이미지가 나왔는데 자, 이게 원래 제가 처음에 이미지를 참고하라고 줬던 레퍼런스였잖아요. 너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죠? 바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깨지는 부분이 울렁울렁거리는 부분은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AI의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이런 것만 빼면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터까지 만들 수가 있고 보면은 여기 이런 디테일적으로 첨성대인가요? 뭐 이런 것도 넣어주고 카메라까지 그려주고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저희 아까 랜딩 페이지 초안 기능이 들어가지 않는 랜딩 페이지 초안을 클로드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나왔죠.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해서 한번 볼게요. 자, 위에 보면 디자인 시안 홈페이지는 레이아웃 디자인 참고용 시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능 개발은 개발자가 진행합니다 라고까지 박아놨고 공모 안내, 참가 신청, 개인정보 동의, 참가 신청하기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공모 안내 눌러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참가 신청서도 바로 랜딩 페이지에서 할 수 있게 구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종 구현은 당연히 개발자분들이 하는 거지만 예를 들면 경상도 2명 홍길동 뭐뭐뭐뭐 해서 참가 신청서까지 넣을 수가 있고 여기 출품자까지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하고 참가 신청서 제출이랑 임시 저장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이 파일을 개발팀한테 넘기면 개발팀이 이제 기능 구현을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라는 사람 신입이 몇 가지의 일을 했어요. 문서를 만들었고 홍보 포스터를 만들었고 발표 자료와 랜딩 페이지까지 한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1시간 동안 이 4가지의 항목을 진행을 한 겁니다. 물론 당연히 세부적인 내용에 살을 붙이고 수정을 하고 조금씩 하다 보면 시간이 더 배로 늘 거예요. 어쨌건 한 사람이 기획안 문서를 만들고 포스터를 만들고 발표 자료, 랜딩 페이지, 디자인,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내는 상황이 나왔죠. 그래서 AI는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은 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계에 봉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에 대한 공부는 꾸준히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신입분들이라든지 아직 취업 준비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다음 시리즈도 하나 두 개씩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